시청자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을 정치를 정말 충분히 만끽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안부 좀 묻고 싶네요. 뭐냐면 오늘도 광화문에서 제3차 국민대회가 열린다 그러는데 혹시 거기 가 계신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신구범 TV의 신구범입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분노에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됐어요. 특히 영장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100% 구속이 됐었는데, 이번 조국 동생 그 조건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포기를 했는데도 그 명재권이라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소위 법을 알거나 법조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포함을 해서 국민들께서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상황이고, 또 오늘 조국 부인이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럽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부하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소위 계좌 추적을 제대로 해야만 그 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조국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은 한 10개 정도를 신청하면 한두 개 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비협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정말 지난 10월 3일 또 10월 9일 집회, 또 오늘의 집회,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지금 청와대라든지 여권은 반응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폄하하든지 무시하든지 할 말 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고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청와대를 포함해서 이 정부가 저러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조국 사태하고 관련해서는 최소한도 3단계 정도의 전략을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80년대, 84년에서 89년까지 이태리 로마에 있는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거기에 FAO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그래서 이러한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 국제기구에 제가 이제 교체 수석 대표로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북한은 이태리 정부하고는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다만 유엔에 가입됐기 때문에 FAO라고는 이 국제기구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한 거예요. 대사 이하 6사람, 그래서 7명의 상주 요원들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매일 회의를 할 때마다 북한 사람들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데, 저 그러거든요. 당신들이 맨날 통일하자 그러고 한민족이라 그러는데 우리 밥이라도 먹으면서 좀 지내자. 그러면 다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하느냐? 통일된 다음에 먹읍시다.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인데, 서울에서 시민들이나 대학생들이 시위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북한 친구들이 그래요. 아니 저렇게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좀 그 말을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북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자기 부하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 전두환 대통령도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고 대한민국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김일성이가 40년 집권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도대체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들이나 있느냐? 그 배지,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거든요. 그 배지 하나 줘봐라. 그러면요,
손가락 배지에다 손가락질했다고 탁 치고 분노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북한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지금 소위 진영 대립, 진영 논리식으로 자꾸 이 조국 사태가 번져나가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뭐 좌파 우파,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권하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이 야권의 세력들하고는 같은 한국어를 쓰면서도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뭐 200만이 모였다 그러고 300만이 모였다 그러고 문재인 하야하라 그러고 조국 퇴진하라, 뭐 구속을 하라 그러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그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들이 시나리오든 너희들은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대화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최소한도 조국 사태하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집권하기 위한 그러한 시나리오 속에 한 분야가 조국 사태인데 이 조국 사태를 최소한도 3단계를 거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말을 맺기 위한 그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추측이에요. 우선 1단계는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하든 언론의 보도가 어떻게 됐든 문 대통령의 한 얘기는 딱 하나거든요. 혐의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내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마. 이게 1단계예요.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거예요. 그 이제 윤석열 검찰이 지금 수사 진행 중 아닌가요? 그러면 1단계를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시군중들이 많아지고 또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 가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2단계 시나리오를 지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단계 핵심은 뭐냐? 소위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른 보셨죠? 옛날 김학의 법무부 차관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마치 성접대를 윤석열 검찰총장도 받았던 것처럼 한나라 한겨레 신문인가요? 거기서 이제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음해를 하든 어쨌든 타격을 입혀서 스스로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이 소위 윤석열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그러한 공작을 하고 있는 게 2단계라고 봐요. 2단계 중에 또 하나는 소위 우리가 국회 계류 중에는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는 공수처 설립, 검경 수사권 조정 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 2가지인데 원래 야3당하고 지금 민주당 정부가 합의를 했던 거는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약속을 깨버리고 공수처 법안부터 이달 중에 처리하자고 지금 나선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탄생을 하게 되면 그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공수처로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은 조국에 관한 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게 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바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국 문제를 매듭짓자고 하는 게 2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위 윤 총장이 그 성접대를 마치 받은 것처럼 보도가 되고 하는 게 다 그런 것들 아니냐. 근데 이제 이 2단계가 제대로 안 닿을 경우에는 아마 3단계 시나리오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국론이 분열돼 있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경제사정도 좋지 않다. 대관계 안보를 포함해서 다 좋지 않으니 우리가 거국내각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들이 속셈은 어차피 지금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가운데 출마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빼내고 거국내각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국민을 또 한 번 속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거국내각을 마지막 수로 해서 소위 조국이 사태를 거국내각 하게 되면 조국이도 자연히 그만둬야 되잖아요.
거국 내각을 만들면서 조국을 이제 사임시키고 또 검찰총장까지 사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치 자기들이 민의를 따라서 이 정부를 앞으로 운영해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 총선에 임하고 총선에 성공하자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지금 청와대를 포함한 현 정권의 속셈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단순한 조국 사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총선, 그 다음에 재집권 플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러한 것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좀 조직적이고 기획적으로 이 야권에서 일을 해나가고 마침내 정권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야권이 가져올 수 있는, 야권도 뭐가 있어야 정권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저런 수준이면 되겠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결사체를, 그게 무슨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했든 어딜 중심으로 했든 간에 이러한 결사체가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정권을 패배시키고 자연스럽게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정권을 이양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전략과 노력과 현실적인 판단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